안녕하세요. 이번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웹세미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러 여러분의 광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팀의 잭 미첼이라고 합니다. 이 웹세미나에서는 셀러 센트럴에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는 방법과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을 통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고급 전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라이브 데모를 통해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을 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세션에서는 셀러 여러분들이 광고를 처음 제작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웹세미나가 셀러 여러분의 실제 광고 제작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유용한 세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계정에 로그인하셔서 저의 설명에 따라 광고를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존 고객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활성 고객 계정을 3억 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성 고객 계정은 지난 12개월 동안 주문 이력이 있는 계정을 나타냅니다. 컴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월별 아마존.com의 순 방문자 수는 1억 8,200만 명이 넘으며 각 방문자당 월별 방문 페이지 수는 평균 58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리뷰스의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에서 구매 과정을 시작하는 고객 중 92%는 아마존에서 최종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품을 아마존에 단순히 표시만 해서는 안 되며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문자는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여 구매하기 위해 아마존 사이트를 선택한 실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마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는 상품을 최대한 눈에 띄게 표시함으로써 이러한 고객에게 상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광고하여 판매량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먼저 아마존의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및 광고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은 클릭당 비용 방식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즉, 월 수수료는 없으며 쇼핑객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횟수만큼만 결제를 하면 됩니다. 단 광고주는 프로페셔널 셀러여야 하며 광고 대상 에이스니 바이박스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광고가 표시됩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사용 시에는 자동 또는 수동 타겟팅을 통해 키워드를 사용하여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과 모바일 디바이스, 모바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쇼핑에 포함하여 둘 다에서 자연 검색 결과 및 상품 상세 페이지에 광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상품을 찾는 쇼핑객에게 해당 리스팅이 표시됩니다. 이처럼 리스팅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판매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 방법에 대한 라이브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존에서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검색 페이지 결과의 위쪽, 가운데, 아래쪽과 같은 주요 위치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 오른쪽 면과 상세 페이지의 상품 정보 아래에도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광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이 아마존에서의 전반적인 쇼핑 경험 중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위한 것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할 수 있는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면 페이지 아래쪽에 이 아이템과 관련된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섹션에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광고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데스크톱 사이트에 배치되는 모든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은 아마존 모바일 웹사이트와 쇼핑 앱을 포함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공됩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셀러 센트럴에서 제공되는 교육 자료인 셀러 유니버시티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셀러 유니버시티에는 아마존이 제작한 2, 3분 길이의 비디오 11개로 구성된 미니 교육 시리즈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디오에서는 자동 캠페인 제작에서 다양한 보고서 다운로드에 이르기까지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의 여러 측면을 안내합니다. 그럼 이제 제 컴퓨터 화면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sellercentral.amazon.com으로 이동해서 저의 셀러 계정에 로그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첫 번째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셀러 계정에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한 후에는 광고 탭으로 이동하고 캠페인 매니저를 선택해서 광고 시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광고 생성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비용은 셀러 계정에서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을 처음 사용하더라도 광고 캠페인을 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 제작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광고하려는 상품입니다. 유사한 상품을 광고할 수도 있고 광고 그룹과 관련하여 소규모로 목표로 하는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박스 적합 리스팅만 광고가 가능합니다. 광고 대상 에이슨이 바이박스에서 제외되거나 에이슨의 재고가 품절되더라도 캠페인을 일시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에서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의 광고가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은 광고에 지출하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항을 고려하면 입찰액과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대해 설정한 예산에 도달하면 광고가 자동으로 일시 정지되므로 할당한 예산보다 광고비를 더 지출할 염려가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캠페인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이름을 지정합니다. 광고하는 상품의 유형이나 홍보하는 계절 상품 또는 캠페인을 구분하고 여러 캠페인을 정리하기에 적합한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이 캠페인 이름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캠페인 이름을 타월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별 예산을 설정합니다. 일별 예산은 매일 이 캠페인에서 상품을 광고하는 데 지출하려는 최대의 일별 금액입니다. 처음에는 광고 노출수, 클릭수 및 판매량을 늘리기에 충분하도록 일별 예산을 $10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캠페인 시작일은 즉시, 종료일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고가 항상 활성 상태로 유지되므로 광고 노출수나 클릭수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캠페인을 활성화한 후에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두 가지 광고 타겟팅 방식을 제공합니다. 첫 캠페인은 자동 타겟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타겟팅을 설정하면 관련 고객 검색에서 광고를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다운로드하여 광고에 가장 적합한 고객 검색어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고객들이 광고를 검색하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광고 그룹 이름을 지정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는 그룹 이름을 럭셔리로 지정하겠습니다. 광고 그룹은 캠페인의 키워드와 광고가 포함된 하위 폴더 또는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캠페인 하나에 광고 그룹을 여러 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그룹에 포함할 상품을 선택합니다. 상품 이름, SKU 또는 에이슨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설정할 때는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여 타겟팅할 유사한 상품을 광고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카테고리에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 광고 그룹을 생성하여 유사한 키워드로 각 상품 그룹을 타겟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할 상품을 찾은 다음 선택을 클릭하여 캠페인에 추가합니다. 선택한 상품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제 입찰액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입찰액은 광고 클릭에 대해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입니다. 이 캠페인과 같은 자동 타겟팅 캠페인의 경우 기본 입찰액이 광고 그룹의 각 상품에 적용되므로 각 항목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마존은 경매에서 낙찰된 유사 광고 관련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권장 입찰액을 제공합니다. 권장 입찰액을 참고하여 광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키워드 입찰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장 입찰액을 활용하면 경매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광고 노출수, 클릭수 및 판매량도 증가합니다. 권장 입찰액과 입찰액 범위를 함께 활용하여 광고 그룹의 입찰액을 결정합니다. 권장 입찰액과 입찰액 범위를 기준으로 입찰액을 결정하면 광고의 경매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광고를 통한 실제 경매 낙찰수, 광고 노출수, 클릭수 또는 전환 증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하나의 광고 클릭당 지불하려는 액수보다 낮게 입찰액을 설정하십시오. 이제 캠페인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광고는 준비되었지만 아마존에서 광고가 표시되려면 최대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캠페인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캠페인 매트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광고 대상 에이슨이 바이박스를 획득해야 광고가 표시됩니다. 생성 가능한 광고 캠페인 또는 광고 그룹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 카탈로그에 포함된 여러 상품 그룹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퍼포먼스에 따라 퍼포먼스 상승 요인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광고 최적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캠페인을 시작했으므로 사용 가능한 캠페인 매트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조정을 하고 캠페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합니다. 광고 탭으로 이동한 다음 캠페인 매니저를 선택하여 캠페인 매니저에 액세스합니다. 캠페인 매니저에는 생성한 모든 캠페인과 해당 캠페인의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에서는 캠페인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매트릭이 제공되지만 처음에는 몇 가지 주요 매트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시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태에는 캠페인의 상태, 활성화됨, 일시정지됨, 보관됨이 표시됩니다. 타겟팅에는 캠페인 키워드가 아마존에 의해 자동으로 타겟팅되는지 아니면 광고에 대해 셀러가 선택한 키워드를 통해 수동으로 타겟팅되는지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두열에서는 캠페인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계속 실행하면서 실행 중에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별 예산은 매일 캠페인을 제출하려는 금액입니다. 캠페인 상태가 계속 예산 초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캠페인이 실행되도록 일별 예산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액은 광고 클릭에 대해 지불한 총 금액을 나타냅니다. 고객이 특정 셀러의 광고를 클릭한 후 7일 이내에 해당 셀러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건은 키워드 또는 캠페인 관련 판매로 기록됩니다. 구매 후 판매 데이터가 표시될 때까지는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판매 광고 비용의 약어인 A코스는 판매 시에 광고 관련 지출액 비율로 총 지출액을 총 판매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A코스를 계산하면 광고 목표와 관련한 캠페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 시에 광고 관련 지출액 비율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로에즈, 즉 광고 지출액 대비 수익이 있습니다. 총 관련 판매액을 총 광고비 지출액으로 나눈 값인 로에즈는 상품별로 판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업계 표준 매트릭입니다. 로에즈와 A코스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A코스는 총 지출액을 총 판매액으로 나눈 값이고 로에즈는 총 판매액을 총 지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캠페인의 판매액이 $100이고 광고주가 클릭에 대해 지불한 금액이 $20이면 로에즈는 판매액 $100를 $20로 나눈 값인 5입니다. 반면 A코스는 클릭 광고비 $20를 판매액 $100로 나눈 값인 0.2입니다.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든 광고주는 A코스와 로에즈를 통해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투자를 할 분야와 광고비를 최적화할 방법을 효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그룹 부문에는 광고 상태, 지출액, 판매량, A코스 등 캠페인 분야의 유사한 매트릭들이 표시됩니다. 광고 그룹과 관련된 매트릭으로는 권장 입찰액이 있습니다. 권장 입찰액은 해당 광고 그룹에 속하는 대다수 광고의 낙찰액 범위를 제공합니다. 권장 입찰액에 따라 입찰액을 높이면 경매에 광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 입찰액은 광고 클릭에 대해 지불하려는 최대 금액입니다. 특정 키워드에 대해 사용자 지정 입찰액을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클릭에 대해 이 입찰액이 적용됩니다. 광고열에는 광고 그룹 내에서 광고 중인 에이슨의 수가 표시됩니다. 광고 노출수는 아마존 고객에게 광고가 표시된 횟수입니다. 쇼핑객의 광고 클릭 횟수만큼만 결제를 하면 됩니다. 광고 노출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입찰액과 타겟팅 전략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노출수는 입찰액 낙찰 여부나 타겟팅한 키워드를 고객들이 검색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클릭은 해당 광고 그룹의 광고를 클릭한 횟수입니다. 지금까지 캠페인 대시보드의 지출액, 판매액 및 A코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어 보고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보고서 탭과 광고 보고서 아래 위치를 확인하면 자동 캠페인을 통해 타겟팅된 모든 키워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 캠페인을 통해 타겟팅되었으며 광고 노출수와 클릭수가 기록된 모든 키워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를 통해 수동 타겟팅 캠페인에서 다시 타겟팅할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러 유니버시티에서 다양한 다운로드 가능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탭 부분에는 제외 키워드가 표시됩니다. 키워드에 따라 광고를 표시할 고객 검색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를 표시하지 않을 고객 검색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외 키워드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상품과 관련이 없는 단어나 구를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캠페인 설정 탭을 클릭하면 언제든지 캠페인 이름, 일별 예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캠페인을 일시 정지하거나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 그룹 부문에서는 현재 광고 중인 모든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생성을 클릭하여 추가 상품 광고를 생성하거나 현재 상품 광고를 검토하여 상품의 바이박스 적합성을 기준으로 광고가 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되는 매트릭은 광고 캠페인 수준의 매트릭과 비슷하며 상태, 스큐 및 에이슨 등의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광고 그룹 부문에서 특정 제외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광고 그룹 설정에서 캠페인 상태, 광고 그룹 이름 및 기본 입찰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설정하고 제공된 매트릭을 파악한 후에는 캠페인 분석 및 최적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전략과 도구를 활용하면 고객이 상품을 찾아서 구매하도록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질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를 시청하신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과 대답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의 종료일을 설정해야 합니까? 광고를 표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종료일은 미지정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페인이 활성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종료일이 설정되어 있어 활성 상태가 아닌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광고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캠페인은 언제든지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어느 정도 빈도로 확인해야 합니까? 퍼포먼스를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시 광고를 조정할 수 있도록 매주 한 번씩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주요 쇼핑 날짜들이 가까워지면 캠페인 매니저에 로그인하여 캠페인을 추적하고 예산 잔액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고서를 1, 2주마다 한 번씩 검토하려는 경우에도 자동 보고서가 매주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별 캠페인 내역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 캠페인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키워드는 고객 검색어를 타겟팅하는 데 사용되므로 수동 캠페인에서만 사용됩니다. 그러나 검색어 보고서를 통해 자동 타겟팅 캠페인에서 광고를 트리거한 고객 검색어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광고 관련 보고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고 보고서 탭을 표시하여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고서 및 각 보고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캠페인을 실행하려는 경우 시간 분할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시간 분할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늘리거나 퍼포먼스가 저조한 캠페인을 최적화하여 효율성이 낮은 클릭 광고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 품절 시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고가 품절되면 광고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으며 재고가 보충될 때까지 광고 대상 에이슨 제공이 중지됩니다. 광고주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캠페인에 포함된 다른 아이템의 재고는 남아있는 경우 캠페인은 활성 상태로 유지되며 트래픽 생성 자격이 충족됩니다. 캠페인과 광고 그룹의 세그멘트를 생성할 때 사용해야 하는 특정 방식이 있습니까?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유사 상품을 자동 및 수동 타겟팅 캠페인용 광고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그룹 수준에서 상품 그룹을 기준으로 세그멘트를 생성하면 상품 그룹, 키워드 및 결과를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새 키워드를 선택할 때는 어떤 일치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까? 광고 트래픽이 제한되지 않도록 광범위 일치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퍼포먼스가 우수한 특정 키워드에 더 높은 입찰액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키워드를 정확히 일치 유형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광고 그룹 및 또는 캠페인에서 같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 광고 그룹과 캠페인에서 같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 셀러 센트럴 계정의 상품은 경쟁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외 키워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제외 키워드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UI나 대량 파일을 통해 키워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할 에이슨과 광고비로 지출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광고를 할 준비가 되면 캠페인 매니저 및 셀러 센트럴의 광고 탭을 통해
몇 분 만에 첫 번째 캠페인을 설정하여 광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페인 매트릭을 파악하여 광고 목표 기준, 퍼포먼스 상승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2주 이상 진행되는 자동 타겟팅 캠페인을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 캠페인에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수동 타겟팅 캠페인을 생성해 자동 타겟팅 캠페인에서 확인된 사항을 최적화해 보십시오. 효율적인 광고 방식, 특정 상품 또는 타겟 키워드 그룹 등이 확인되면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계속 최적화합니다. 지금 바로 캠페인 생성을 시작하면 여유있게 광고 목표를 최적화하고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다운로드 가능 보고서를 사용하여 아마존에서 상품 판매량을 늘리고 캠페인을 최적화하시기 바랍니다. 셀러 유니버시티에서 다운로드 가능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팀을 대신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